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긍정 에너지 토리파님의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책을 읽어보고 제가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은 내용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적으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긍정에너지 토리파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화제의 영상으로 유튜브 누적 조회수 1600만을 기록한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랜선 공부 멘토입니다. 지금은 어엿한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지만 공부 머리를 타고나거나 경제적 지원 덕분에 편하게 의사가 된 케이스는 아니다. 어려서부터 상욱이만큼 공부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온 노력파였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두 차례나 의과대학 입시에 실패하며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다. 그런 그를 무너지지 않게 잡아준 것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굳은 신념이었다. 그는 다시 도전을 시작해 마침내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으며 국가고시의 문턱을 넘어 그토록 꿈꿔온 의사가 되었다. 이후 그는 공부에 지쳐있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 채널 긍정에너지 토리파를 열고 20년간의 노력과 공부 스킬이 집약된 자신만의 독특한 공부법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복습 열풍을 일으킨 14714 공부법이다. 공부법 유튜버는 많지만 긍정에너지 토리파 같은 진정성 있는 채널은 없다고 구독자들이 입을 모으는 까닭은 아마도 공부의 요행은 없다. 오직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뿐이라는 그의 신념에 울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유튜브 채널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고자 하는 그가 그동안 영상에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냈다. 유튜브로만 소개했던 다양한 공부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수험생들의 불안과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는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듬뿍 담아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오늘 제가 같이 이제 공유할 부분은 노력을 의심하기 전에 노력의 5단 노트를 만들라. 지금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실패 뒤에 좌절감에 빠져 노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당신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는가? 실패를 돌아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드물다.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파고들기보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음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 나 역시 한때는 불운의 아이콘이었다. 고3 시절 상욱이만큼 공부하면 못 갈 학교가 있겠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 재수를 했고 재수 끝에도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지 못했다.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니 모의고사 전날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았다.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어쩌지? 혹시 시험 울렁증이 발동해 실수라도 하면 그 다음엔 그렇게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잡년들과 무술도 싸웠고 싸우면 싸울수록 나 스스로 실패를 대면할 용기가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과목별로 5단 노트를 만들어 공부하면서도 내 노력의 5단 노트는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나만의 노력 5단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자, 어떤 부분을 썼냐면요. 과목별로 계획한 공부량은 적절했나? 문제풀이에 집중한 공부 계획은 적절했나? 내가 유지하고 있는 공부 습관은 최선인가? 스트레스를 잘 배출하고 휴식을 잘 취했나? 식이요법과 수면 시간은 적절했나? 시험일까지의 페이스 조절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항목은 그때그때 달랐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며 계획했던 것들, 지난 시험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나만의 노력 5단 노트를 만들어 스스로의 공부 습관과 페이스 조절, 그리고 컨디션 유지 등을 분석하고 점검해서 공부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이윤기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이제 뭐 합격자분들이나 공부법을 이제 쓰신 이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계속 끊임없이 자신이 공부한 거를 한번 체크해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노력할 부분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계속 공부 계획을 수정하라고 나가죠. 그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실패를 돌아보는 과정은 다음 공부를 준비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지만 인생의 큰 자산이 되기도 했다. 지난 과정 속에서 사고의 틀을 깨는 경험도 많이 했고 스스로를 한계 짓는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법도 알게 됐다. 합격했을 때 혹은 합격하지 못했을 때도 그 과정 속에서 매번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일어섰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실패를 돌아볼 용기가 기회를 만든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는 앞쪽 머리카락은 길지만 뒤쪽은 잡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남성 신으로 묘사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재빠르게 잡지 않으면 놓치고 마는 기회의 성격을 닮았다고 하여 기회의 신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오늘날 유리한 기회 혹은 적절한 순간점으로 해석되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샤를 페뱅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용어를 해석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을 뜻하는 카이로스를 위기 혹은 실패라고 봤을 때 카이로스는 결코 끝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는 기회, 숨은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즉 실패는 인생의 망친 낙인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실패가 주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로 해석할 것이다. 나 역시 처음부터 실패를 마주하는 것이 쉽진 않았다. 하지만 거듭된 실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비로소 나에게 노력을 불태울 재료가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성공보다 실패에서 지혜를 배운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많은 실패 끝에 찾아낸 노력의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치열하게 공부한 당신의 노력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말이다. 당신의 노력이 실패했다면 노력의 5단 노트를 만들어 자신의 실패를 분석하고 객관화하라. 나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갖추게 된다. 네, 이렇게 제가 수험생들하고 한번 좀 같이 공유해볼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더 추가해드리면요. 수험생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이 하는 시행착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재시생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할 때 제가 직접 이제 학생들 많이 관리해보면서 느낀 거는 두 분류예요. 첫 번째 합격하는 재시생분들은 자신이 전에 공부했던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시를 해도 다시 수험 기간이 늘어나시는 재시생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문제점을 체크하지 않고 똑같은 공부 방식으로 시간과 양만 늘려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분명히 공부한 양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 갔을 때 자신이 잘 아는 부분에서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자신이 약한 부분, 약점이 나온다면 그 약점이 체크가 안 되었다면 다시 틀려가지고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똑같은 공부 방법으로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실력은 되었는데 그냥 한두 개 실수해가지고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 공부 방법도 알고 자신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공부하면은 보통 합격을 많이 하지만 일반 재시생분들 중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신 분들은 공부량이 많고 투자한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결국 시험장에서 나오면은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시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오답 노트 만드는 관련해서 좀 더 조언 드리면은, 만약에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뭐 어휘나 생활 영어는 계속 영어를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계속 줄여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보고 있는 뭐 어휘 교재도 있을 거고요. 대신에 어휘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앞부분과 뒷부분 나누기로 했죠. 앞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영어 연도별 기출 풀면서 어휘랑 생활 영어에서 보기 하는 단어까지 모르는 단어들 쭉 정리해 놓고, 그리고 뒷부분부터는 뭐 구문 독해나 유형별 독해나 아니면 영어 독해 기출이나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 여기서 독해용 어휘라는 거는 수능 어휘 교재도 없고 공무원 어휘 교재에 없는 순수하게 독해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이죠. 이러한 어휘들을 정리하자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는 매일 꾸준히 보면서 줄여나가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줄여나가면서 공부를 하지만, 본인이 만든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자고 했죠. 그러면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면은 뭐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그리고 뭐 버스 안이나 전차 안에서 볼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볼 수 있다. 잠자기 전에 보면은 자는 동안에 내과학에 의해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랑 어휘 노트랑 많이 겹치는 단어도 있을 거고, 그럼 복습 효과가 있고,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들은 이런 어휘 노트가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독해용 어휘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휘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자고 했죠. 그리고 어휘가 내가 지금 제대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어휘 테스트, 아웃풋 연습을 해가지고 계속 내가 모르는 단어들 위주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휘라는 단어, 어떤 어휘를 여러분들이 암기했을 때 그 어휘가 집에서 쓰였을 때 바로 이거 전에 배웠던 그 어휘다 하고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서 뭐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집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어휘 교재에 나왔던 단어 뜻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는 또 단어 뜻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거는 이렇게 또 이런 경우에는 또 해석이 가능하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통 뭐 단원별 문제도 풀고 랜덤 문제도 풀 건데,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문법 문제 풀고 나서 다시 새로 풀 때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풀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수험생들이 영어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우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적어놓고 다시 공부한다 하더라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다시 보면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1회독 했을 때 공부했던 거를 다시 또 다 봐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우리는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우지 말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답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었냐 안 되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틀린 부분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또 다음 해석 때는 다시 또 틀린 거 위주로. 대신에 문법을 풀고 나서는 문제 옆에다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 적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문법이 여러분들 추후에 문제풀이 계속 풀면서 자주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파트에서 이런 거 약하다. 그리고 빠진 부분은 이론서나 여러분들 보고 있는 문법 요약서에 추가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라이브 상담에서 뭐 기합펜 같은 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합펜이 과연 공무원과 경찰 소방에서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한데 과연 우리가 기합펜 사용해가지고 다시 또 새롭게 풀 필요가 있을까? 시간이 없잖아요, 보통. 빨리 필기라고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그냥 한 문제라도 더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답 노트 만들 때는 1회독 할 때는 구문 독해는 여러분들이 해석과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2회독 할 때 독해 노트를 만들자고 했죠. 구문 독해를 2회독하면서 해석이 되는 부분은 넘어가시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정리해 놓고 거기서 다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겁니다. 독해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장 안에 어휘랑 어법 구문이 약한 건데, 그러한 독해 노트를 만들지 않는다면 시험장 갔을 때 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은 또 해석 못 하거든요. 누군가는 긴장해서 머리가 하얘지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오답 노트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형문 독해 같은 경우는 저는 오답 노트는 제가 유형문 독해를 풀고 나서 리뷰는 3가지를 하자고 했죠. 첫 번째는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과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거를 A4 용지에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4 용지를 정리한다고 하면은 한 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지문에서 답의 근거는 어떤 식으로 답을 냈는지 한글로 한번 적어보시고 오답은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공통된 부분은 적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적다 보면은 계속 유형별로 답의 근거는 보통 지문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수험생들이 빠르게 수학을 하다 보면은 답의 근거를 못 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답의 근거를 계속 적어보면서 이런 유형을 풀 때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즉 유형별 접근 방법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절대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주관적 생각을 넣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주관적 생각을 넣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보기양이 선지가 다 답으로 보입니다. 그럼 매력적인 오답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자.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지문 안에서만 단서로 풀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주제 다 표시를 하자고 했죠.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재자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답을 이렇게 내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한글로 적어 놓으면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게 나중에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독해를 풀면서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온다. 그러면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너무 오래 잡지 말고 일단 읽고 넘어가되 대신에 우리가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주제를 표시하자고 했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읽고 넘어가고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문장과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뒷문장 분의 중요 표시한 부분을 봐가지고 둘이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 확인해가지고 유출하자고 했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이런 게 이제 실제에서 필요하고요. 대신 풀고 나서 리뷰할 때는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앞에서 말했던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하자.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독해를 풀고 나서 독해용 어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독해용 어휘들은 아까 말했듯이 어휘 노트 정리하죠. 자주 보자. 자, 타과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타과목을 공부하면서 누군가는 암기가 제대로 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너무 중요 포인트 위주가 아니라 지역적인 포인트를 먼저 봐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도 좋고요. 적어도 좋고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체크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문제점에 생각이 든다면 조금씩 보완하는 방법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만약에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공부 방법이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공부한 시간에 비해서 효과는 잘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에너지 토리파님의 노력을 의심하기 전에 노력의 오답노트 만들라. 수험생들도 한번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학습적인 게 아니라 어떤 뭐 스트레스 관련돼서도 적을 수도 있겠고, 뭐 식이요법이다, 수면 시간. 수험에서 이런 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플래너나 다이어리나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